탑상형 고층 아파트든 오래된 판상형 아파트든 모서리가 전혀 안 보이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서리를 두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었던 게 우리 집을 겨냥한 저 모서리 때문이었어. 어쩐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되는 일이 없더라. 누가 크게 아프거나 망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버젓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풍수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는 데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모서리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의 살기 중에 모서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산의 49층 아파트입니다. 탑상형 고층 아파트라 외관이 복잡하고 모서리도 많습니다. 동간 거리도 약 30m 정도라 옆동의 모서리를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대로 큰일이 났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뾰족한 모서리를 두고 독화살, 모서리의 공격, 격각살 등으로 부릅니다. 모두가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한쪽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거나 또 취약한 건물인 경우 큰 건물이 작은 건물을 아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규모가 서로 비슷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모서리가 특정 방향으로 뻗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크기의 건물이 서로 마주하게 되면 상호 간에 균형이 만들어져서 큰 해로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파트 상호 간에 아무리 균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모서리가 가깝게 보여서 어떤 시각적인 불편함이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자면 이런 모서리가 주는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재앙이나 병고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서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각도로 보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공식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려서 마음의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분이나 작은 소품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모서리를 살짝 가려주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1층 현관 바로 앞에 큰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앞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짜증까지 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시야가 막혀도 살기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는 이런 모양인데 이 차가 조금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저 멀리 가버리면 지금처럼 답답하고 짜증나는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또 작은 승용차가 서 있으면 앞을 가려도 크게 막힌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풍수는 반드시 자기 고유의 모양, 서로 간의 간격, 주변의 균형을 꼼꼼히 살펴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또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 밖의 모서리는 집을 공격합니다. 실내의 모서리는 사람을 찌릅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외부 모서리는 주로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내부 모서리는 사람의 신체와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실내 모서리, 특히 침실하고 안방의 모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가구 모서리나 이런 벽 모서리에 아주 가깝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모서리보다 이런 실내 모서리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가장 수동적이고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뒤척이거나 또 자다가 자꾸 깨거나 배우자에게 괜히 짜증을 내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모서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서리가 있는 방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방은 이 모서리를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써서 잘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을 노출시켜 놓은 집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안 좋습니다. 보 아래에 평평한 천장을 새로 만들거나 여기는 천장이 낮아서 천장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 천으로라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실 천장은 단차가 없이 평평한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머지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실링팬 금지, 특히 침대 위에 실링팬 금지,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사각형 액자 금지, 침대 매트리스보다 높은 사각형 머리장 금지, 머리장은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앞이 둥글고 또 높이가 매트리스와 같거나 더 낮게, 그리고 이 머리장 위에다가 쓰러지기 쉬운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침실등은 사각형보다 둥근 원형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천장에 사각형 방등 하나 정도 달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각형은 모서리가 있지만 사물이 모서리가 없으면 개성도 없고 뻗어나가는 힘도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천장에 실링팬이나 노출된 들보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개선을 해도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잠자리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기운이 바뀌고 그 기운은 일상 전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